볕과 보습으로 채워진 쟁기를 끌며 흙을 갈아 씨앗을 뿌려 곡식을 키우고 장작불을 떼어 무쇠솥에 밥을 지어 먹던 우리네 옛 제주 사람들. 지난날 여러 농기구와 솥은 섬살이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었다. 그런 여러 농사와 생활용구들을 만들어온 불미공예.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다스려 새 것을 탄생시키는 불미는 변방의 삶을 억척스럽게 살아냈던 지혜의 산물이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뜨거운 기온이 솟는 불미마당에서 작업이 한창이다. 불미는 쇠를 녹여 솥이며 농기구를 만드는 풀무지를 일컫는 제주말이다. 다른 지방과의 교역이 힘들던 시기, 제주에선 농사와 생활에 사용됐던 용기들을 직접 만들어 써야 했다. 이런 불미공예는 크게 손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손풀무와 여럿이 널판지를 디뎌가며 바람을 일으키는 디딤불미로 나눈다. 그 일 또한 철저하게 분업화가 돼서 불미의 기술과 불미마당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우두머리 알대장을 필두로 둑을 만들고 둑에 불을 피워 쇠를 달구는 둑대장. 그리고 펄펄 끓는 쇳물을 둑에다 뽑아다 불미마당에 질비하게 놓인 틀에 부어넣는 잿대장에 이르기까지 일과 조직이 매우 세분화되고 체계적이다. 예로부터 불미하면 덕수리를 이를 정도로 유명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구대조 할아버지가 불무를 하기 위해서 연나동에 살다가 여기 저 흙이 진흙이라고 천장에 흙 따라서 이 제주도 이 덕수 와서 살았답니다. 중간에 규모로 상당히 컸습니다. 솥을 내도 100개, 200개 그렇게 만들었고 보석 같은 거 할 때도 한 2000개까지 만들어가지고 제주도 일대에 그 보석이 가서 밭을 다 갈았습니다. 한창 성행할 때는 이곳 덕수리에 10여 개가 넘는 불미마당이 있었고 한 번 작업할 때 동원되는 인원만도 수십 명에 달했다. 그런 탓에 덕수리 사람치고 불미를 안 해본 이가 드물 정도였다. 특히 해방 이후 원동기가 등장하면서 더욱 크게 번성한다. 당시 중간 크기 무쇠솥 한 개가 보리쌀 20말 가격에 이를 만큼 고가였지만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런 탓에 불미공예로 살림은 제법 넉넉해졌다. 해방후에가 제일 불미 커서 돈도 벌어요. 그때 어떻게 일단 불미 탁 해요. 불미 잘 돼 있다면 바구니 가서 돈 받아서 보가 또 이런 걸 떠들고 바가지에 놔서 바구니예요 바구니. 그렇게 잘 돼 있어요. 불미는 댕이 혹은 바슴이라 불리는 보습이나 소틀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흙과 보리 까그라기를 섞어 잘 반죽하고 틀을 만들어준다. 잘 만들어진 틀은 좋은 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바싹 말려준다. 바슴이 잘 건져되고 나면 뜨거운 불에 달궈주는데 흙을 건조하고 굽는 시간까지 감각적으로 알맞게 맞춰야 한다. 그런 다음 모래와 흑연을 고루 발라주는데 쇳물이 닿아서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만든 틀을 다시 잘 건조시킨 후 뚜껑과 몸체를 붙이고 흙을 발라 다시 잘 말린다. 이처럼 여러 차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겨우 주물틀이 완성된다. 일기가 철제 좋아야 한번 비 맞았다면 그건 실패되니까 좋은 일기 봐가지고 그건 이제 또 딱 가다를 만든 다음에 쭉 만들어 놓고 이제 노람짓에서 딱 덮어놔두거든. 덮어놨다가 주로 가을에냐 봄에냐 그때 주로 해서 1년에 2번 빼지 않았어요. 봄만 있는 가을.
틀을 만들고 샘물을 붓는 일까지 불미는 오랜 연륜과 몸에 익은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 한다. 15 무렵 처음 불미마당에 들어서 평생을 보낸 고 송영화옹. 생전에 그는 대대로 불미를 해온 집안에서 태어난 데다 손재주까지 타고나 불미마당에서 최고 기술자로 손꼽혔다. 엄격한 부침 밑에서 일을 배운 덕분에 20살 무렵부터는 직접 수십 명의 인부를 거느린 알대장으로 전도에 걸쳐 이동 불미를 다니곤 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렇게 송영화옹은 평생 뜨거운 불과 펄펄 끓는 쇳물 속에 삶을 담금질하며 묵묵히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정산부관도 한 40일까지 일해봐서 조천읍에서도 해보고 표선지에서도 오고 남원지에서도 해보고 나아지고 여기서 그 때문에 그때는 내가 군함에서 살던 사람이라 토자 하나도 없고 여기 내 순전히 불마당에 손기술로 벌은 군함에 살리고 불미마당에 노새들이 가득 쌓여 있다. 독대장은 흙을 짓이겨 촘촘히 두개 바르며 쇠를 달굴 준비를 한다. 장정 여럿이 발끝에 힘을 모아 밟으며 소리를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불미 작업이 시작된다. 불미패는 보통 6명씩 2개의 조가 돌아가며 작업을 한다. 쇠를 녹이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바람을 잘 불어 넣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공동체의 힘이 한데에 어우러져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이 불미공예인 것이다. 여럿이 발로 디디며 소리를 하는 모습은 언뜻 흥겨워 보이지만 한창 때 밤에 졸음을 참으며 풀무지를 했다니 그 일의 고됨을 짐작할 만하다. 디딤 발판을 디디면서 용광로에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디딤불미 노래의 주된 기능이 됩니다. 이 불미로 해서 제주 사람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의 기능성이 노래 가사에 많이 들어가면서도 그리고 재미있는 해학적인 가사들도 그 속에 많이 넣어서 그 노동의 힘듦을 풀어헤치고 아주 유머스럽게 놀고 노래하고 일하고, 과거에는 그 정의골에 그 기생들까지 와서 아주 흥을 돋구면서 이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침내 새는 둑에서 기름처럼 녹아 펄펄 끓는다. 그 쇳물을 옷이라고 하는 용기에 받아 댕이나 바슴에 붓는데 이때 순식간에 적당하게 부어야 두께나 무게가 알맞은 보습이 만들어진다. 위험하고 힘든 이 일은 제대장을 비롯해 서너 명이 함께한다. 이처럼 불미엔 여럿이 함께 바람과 불을 조화롭게 다스리던 지혜가 담겨 있다. 보섭이나 배시나 이 솥이나 덕수에서 제주도 일원을 다 먹이려고 하니까 6, 7월, 7월 더울 때만 못했지 그짝 거기도 딸려서 먹이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은 들거지가 어린이가 이거 솥이 사라진 건 네가 한 40몇 년 됐어. 그래가지고 이러니 저기 내가 자꾸 갔거든. 나 죽기 전에 모르는 걸라 그래 들으라고. 아이고 그랬더니 나 죽어버려도 잘하지 못해서 속은 털거라. 생전에 불미공예가 제주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으로 길이 남기를 희망했던 고 송영화옹은 2008년 3월에 별세해 불미 인생을 마감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녀온 제주의 불미공예. 원형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 전승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중요한 과제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노동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미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이 불무의 과정들을 하나의 종합적인 어떤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걸 속에서 결국 어떤 문화 콘텐츠로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또는 불무와 관련된 뭐 도체비 신앙이라든가 또는 불과 관련된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불 축제도 하지만 이게 불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는 서로가 다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불무 작업과 관련된 문화 원형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되겠다. 거칠고 척박한 섬. 볼미는 그런 척박한 환경과 농경 문화가 낳은 제주 고유의 문화유산이다. 불과 바람의 조화 속에 새를 다스려 마침내 새로운 생활도구로 탄생하는 불미. 시대가 바뀌어 더 이상 석과 보습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불미마당 또한 매년 10월에 재현되는 모습 속에서나 볼 수 있다. 하지만 불의 기운 속에서 마을의 어울림을 이끌어냈던 불미마당. 수백 년 이어온 그 불씨가 영원히 꺼지지 않기를 불의 신 불미할망에게 빌어본다.